네,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가트 제3조 2항의 1문 첫 번째 센텐스는 동종 상품인 경우에 국산 소주에 비해 수입 양주에 더 초과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 3조 2항 1문 첫 번째 센텐스의 위반 여부의 핵심은 국내산 소주와 미국과 유럽부터 수입된 양주가 동종 상품인지 여부가 결국은 핵심이겠죠. In excess of라는 것, 더 초과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과연 동종 상품인가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센텐스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센텐스의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이 contracting party는 1994 카트에서는 멤버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뭐에 적용되는 거라고 했죠? 직접 경쟁 혹은 대체 상품인 경우에는 만약 국산품인 소주와 수입품인 양주가 동종 상품이면 2항 1문의 위반으로 우리가 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 이게 동종 상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이라면 그러면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이라고 해서 요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 요건에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 센텐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센텐스 2문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내국민 대우의 원칙, 이 3조를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내국민 대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세금, internal taxes. 세금을 부과할 때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규제.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과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규제의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경우 like product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죠.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게 가트 제3조 4항이라고 했고요. 특히 국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칙, 요건 등에만 이 문제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no less favorable than 이라고 해서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에게 뭔가 덜 favorable한, less favorable한 조치를 취하면 이것은 무조건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건은 규제는 아니죠. 세금으로만 해당됩니다. 이 세금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즉 국내산 한국산 소주와 미국 유럽산 양주가 만약 동종 상품이라면 달라지고요.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동종 상품일 때 적용되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3조 2항 1문 첫 번째 센텐스의 적용이라고 했고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in excess of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second sentence 두 번째 문장 2문이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두 가지가 함께 확인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not similarly taxed. 세금이 서로 같지 않게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입산 양주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소주 간의 세금의 부과가 달랐죠. Not similarly taxed는 이걸 확인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So as to afford protection. 요것도 이 두 번째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3조 2항 second sentence의 위반 문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국내산 소주에 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따라서 1문의 첫 번째 센텐스의 in excess of는 이미 충족이 된 거고요. second sentence의 not similarly taxed도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면 뭐가 확인돼야 되죠? So as to afford protection. 즉, 그러한 세금의 차이가 국산품인 소주, 국내 산업에 대한, 국내 제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판명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동종 상품이다라는 게 확인되면 바로 대한민국이 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종 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게 입증되면 추가로 뭐를 해야 되죠? So as to afford protection 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쟁점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WTO 패널은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WTO 패널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like product 동종 상품의 개념은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된다. 동종 상품의 개념은 넓게 보는 게 아니라 매우 좁게 해석해야 된다. 라는 원칙을 밝힙니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등 국내 주류는 EC,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보드카 등의 주류와 동종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WTO 패널은 일단 국내산 소주와 미국,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양주 간에는 동종 상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제3조 2항의 1문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패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널의 입장은 like products를 판단하는 likeness라는 개념은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 패널이 뭐에 대해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을 패널이 내려야 됩니다. 다만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등 국내 주류는 EC,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보드카 등의 주류와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패널의 입장은 소주와 양주는 like product 동종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similar 뭔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그 유사성이 직접 경쟁 대체 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해야 할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패널은 국내산 소주와 수입 양주 간의 동종 상품은 인정할 수 없지만 두 상품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3조 2항의 첫 번째 센텐스는 적용되지 않지만 두 번째 센텐스는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like products, 이 동종 상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제소국가, 피소국가 패널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게 WTO 체제에서 likeness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법리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주재 사건에서 벌어진
likeness, like product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특성, 즉 소주와 양주 간의 물리적 특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피소국인 대한민국은 상품들 간의 색깔, 맛 등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소주와 양주는 physically 서로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다른 곳으로 여긴다면 두 상품은 동종 상품이 아니며 직접 경쟁 또한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다. 즉, 대한민국의 입장은 물리적 특성이 너무 다르다. 따라서 그 물리적 특성의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두 상품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동종 상품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직접 경쟁 대체 상품도 아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소주와 양주 간의 색깔, 맛 등의 사소한 차이는 물론 있다. 근데 이 사소한 차이는 상품들의 동종성 또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즉, 물리적인 사소한 차이, 이게 동종성, 대체 가능성, 경쟁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제소국 유럽과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뭐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냐 하면 상품들 간의 다소 물리적 특성의 차이점은 있지만 물리적 특성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즉, like하진 않지만 similar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패널은 결국 이러한 유사성, similarity라는 특징에 근거해서 소주와 양주를 비록 동종 상품은 아니지만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소주와 양주 간의 최종 소비 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주와 양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소비되므로 경쟁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소주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먹는 거고, 회를 먹으면서 먹는 거고, 양주는 룸사롱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고급 술집에 가서 마시는 거다. 이 소비되는 장소 자체가 다르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소주와 양주는 둘 다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휴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식사 전후에 소비되고 집 또는 레스토랑, 바 등에서 소비된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국산품과 수입품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 잠재적 최종 용도가 중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결론을 내립니다. 즉, 패널은 최종 소비 형태를 보면 이 둘이 경쟁적이고 대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에 판매 유통을 잠깐 보면요. 대한민국은 소주는 한국에서 한국 음식점, 일식, 중식당, 포장마차 등에서 소비되고 양주는 양식당, 바, 카페 등에서 소비되어 이 판매 유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따라서 동종 상품도 아니고 직접 경쟁 대체 상품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죠. 여기에 대해 유럽과 미국은 다수의 카페와 양식당에서는 소주와 양주가 동시에 판매되기도 있다. 다만 판매량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 라는 반론을 펴니다. 패널은 최종적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의 즉 소주와 양주 간의 판매 및 유통 방식에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유럽의 입장을 지지해주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소주와 양주 간의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조세 효과는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즉, 가격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동종성, 대체 가능성, 직접 경쟁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은 마치 20만 원, 30만 원 하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가 있고
2천만 원 하는 삐아제 시계가 있다라면 이 두 개는 시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거죠. 가격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제소국들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다양한 주류 간의 가격에 대해 교차 탄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즉 소주와 양주 간에도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 소비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교차 탄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소주 가격이 내리면 양주 가격이 내리면 소주의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고 소주의 가격이 올라가면 양주의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교차 탄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경쟁 대체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패널은 최종적으로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경쟁 관계를 부인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패널의 이러한 입장이 비록 소주 양주 간의 동종성, like products라는 관계를 부정하지만 직접 경쟁, 대체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잠재적 경쟁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제소국인 유럽과 미국은 소주와 양주에 대한 차별 과세로 인해 소비자 기호조사에서 잠재적 경쟁 관계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신규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잠재적 경쟁 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현재의 시점에서 소주에 비해 양주에 대한 소비가 적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차별적인 과세로 양주의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잠재적 경쟁 관계 자체를 훼손하는 거다. 따라서 이 둘은 분명히 경쟁 관계에 있는데 비록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시점에는 이러한 잘못된 차별적인 과세로 인해 소주와 양주 간의 경쟁 관계 자체를 한국 정부가 해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트 1994 3조에는 현재의 경쟁 관계를 다루는 거지 미래의 잠재적 경쟁 관계를 다루진 않는다. 즉 미래의 잠재적 경쟁 관계라는 건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수입 주류 시장의 초기 단계인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소주와 양주가 경쟁할 것이라는 제소국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즉 미래의 경쟁 관계, 잠재적 경쟁 관계라는 건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패널은 이에 대해서 소비 양상의 변화나 추세에 입각하여 현재 경쟁 상품인지 또는 합리적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에 경쟁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평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펴니다. 즉 조금 더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 가까운 의견을 패널이 제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까지 우리가 패널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가트 제3조의 2항 인터널 텍스와 관련된 문제는 동종 상품인 경우에 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인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패널의 결론은 동종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1문 첫 번째 문장의 적용 여부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인 경우인데 이제 핵심은 뭔가요? 바로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위반 여부,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not similarly taxed, 소주와 양주 간에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는지.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죠. 이 부분은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바로 so as to afford protection. 결국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은 이것이 소주에 비해 양주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대한민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결국 대한민국의 소주 업계, 대한민국의 소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보호를 afford, 제공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요건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패널의 판단은 동종상품은 아니다. 다만 패널의 판단은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이다. 따라서 3조 2항 2문 세컨드 센텐스가 적용된다. 그럼 세컨드 센텐스가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not similarly taxed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이미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so as to afford protection 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패널이 판단해야 되는 건 패널은 지금까지 뭐를 판단했나요? 동종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소주와 양주는 직접 경쟁 혹은 대체 상품이다라고 패널은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3조 2항 2문 세컨드 센텐스가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not similarly taxed 플러스 so as to afford protection이라는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WTO 규정을 위반했는지 가트 1994 제3조 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패널은 not similarly taxed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은 이라는 요건의 의미는 수입 상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국산품보다 무거운 것이어야 하고, 즉 양주의 세율이 소주의 세율보다 무거워야 하죠. 무거웠습니다. 그 차이는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de minimis라고 해서 최소 기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기준을 넘어야 된다. 결국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차이는 명백하게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패널의 판단은 첫 번째, like product는 아니지만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의 관계이다. 따라서 3조 2항 2문 second sentence가 적용된다. 지금 이제 판단이 뭐죠? Not similarly taxed.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입품에게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 높다라는 차이가 최소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주세와 교육세는 최소 기준이 넘어설 만큼 차별적으로 수입 상품에게 양주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다. 자, 여기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이 판결하는 게 바로 so as to afford protection 이라는 내용입니다. 패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율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패널은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국산품 소주에 비해 수입품 양주에게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것은 소주에 비해 수입 양주에게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세율의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 조치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세율의 차이가 매우 커서 국산품인 소주에 비해 수입품인 양주에 높은 차이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라는 것이 패널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패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주류를 분류함에 있어 소주를 비롯한 국산품을 한편으로 분류하고 한쪽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와 거의 유사한 수입 주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즉 소주 따로 양주 따로 분류를 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주세법의 구조를 보면 이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술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가 있는데 이 주세에 연동해서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도 있는데 주세와 교육세가 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희석식, 증류식 소주는 소주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저율의 낮은 세율이고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주에 부과되는 세율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이것은 명백하게 내국민 대우를 위반한 거다. 왜냐하면 제소국의 입장에서는 국산 소주와 수입 양주는 동종 상품이다. 그런데 수입 상품에게 국산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3조 1항, 3조 2항 1문 위반이다. 더불어 설령 like products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쟁 대체 상품인 경우에 적용되는 3조 2항 2문의 위반 문제도 발생한다. 미국과 유럽 제소국의 입장에서는 not similarly taxed, 유사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수입 양주에 더 고율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내 주류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제소국들은 3조 2항 1문, 2문 다 위반했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like products가 아니다. 국산 소주와 수입 양주는 동종 상품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2조 3항 첫 번째 문장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주와 소주는 직접 경쟁 대체 상품도 아니다. 따라서 3조 2항 2문 두 번째 센텐스 위반 문제도 없다. 대한민국의 반론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1심 판결, 패널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죠? like products 아니다. 따라서 3조 2항 1문의 위반 문제는 없다. 동종상품 아니다. 근데 패널은 뭐라고 판단을 했죠? 비록 동종상품은 아니지만 소주와 양주 간에는 유사성이 있다. 그 유사성을 근거로 보면 두 상품 간에 양주, 소주 간에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의 관계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3조 2항 두 번째 문장은 적용된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not similarly taxed 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WTO 패널은
not similarly taxed 된 게 맞다. 수입 양주가 국산 소주에 비해 더 높게 과세되었다. 그 차이가 크다. 두 번째, so as to afford protection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패널의 입장은 수입 양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산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차이가 크게 높다라면 그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 자체가 결국 국산품을 보호하는 국내 산업, 국내 주류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패널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WTO 협정을 위반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트 1994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위반했다 라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패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패널의 결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상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상소를 제기하게 되어 상소기관 절차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패널의 판단에 상소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 appellant인 대한민국 그리고 피상소국인 미국과 유럽 간의 상소기관 재판 2심 재판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appellate body 얘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